흥보전이 있고 흥보가가 있어. 흥보전은 소설이야. 흥보전이면 소설이야. 가면은 판소리고. 근데 판소리랑 소설이랑 판소리가 먼저야. 이렇게. 그래서 이 흥보전이라는 소설에는 판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게 뭘까라는 게 찾는 게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다. 내려가죠. 이 작품은 판소리 다섯마당 중 하나인 흥보가의 사설이 문자로 정착이 된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흥보가의 사설이 문자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다른 판소리계 소설처럼 운문적 문체, 운율이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 양반과 서민의 언어가 공존합니다. 얘를 또 뭐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냐? 언어의 이중성.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줘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교훈적 주제를 다루면서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지. 그래서 표면적 주제. 표면적 주제. 신분제의 동요 속에서 양반의 몰락과 신흥분홍의 능장, 비참한 서민의 생활상 등 조선 후기의 현실을 그려내어 해학풍자적으로 그립니다. 조선 후기 사회상과 문학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게 포인트겠네요. 이 소설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사회상 찾기. 가난한 양반이 있었어요.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돈 받고 대신 매맞아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회가 엄청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할 거라고. 나아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서사문학의 특징과 구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죠.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국문소설입니다.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고 교훈적이에요. 조선 후기 경상 전라의 경계지역에서 주제는 체크,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표면적 주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빈부의 갈등, 이면적, 내면적 주제가 있다. 줄거리는 다 아니까 패스. 요 부분 중요하다 그랬죠? 판소리 사설의 특징 찾는 거. 조선 후기 사회상과 세태를 보여줍니다. 풍자해약 등 웃음의 미학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말들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 웃음의 미학, 어떤 미학? 골계미가 나타납니다. 라는 것들. 밑에 흥보는 어떤 인물인지, 조선 후기 사회상은 어땠었는지. 오케이, 패스. 엄청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신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조선 후기 사회로 조선시대 태어나는 건 어때? 괜찮아? 와이파이 없는데 괜찮아? 맨날 책 봐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그 정도야? 와, 그럴 수 있지. 고문할 거야. 새로운 최신형 휴대폰 사주고 와이파이 안 되는 방에다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밥만 주고. 책도 안 줄 거야. 흥보전 시작해 봅시다. 흥보와 놀부는 형제이지만 너무 필기할 게 없어서요. 흥보와 놀부 중심 인물이죠. 형제이지만 성품은 전혀 다르다. 심술궂은 놀부는 부유하지만 어진 흥보는 가난하다. 놀부는 당시에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 상인계층. 돈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고요. 흥보는 가난합니다. 흥보는 어때요? 말 그대로 가난한 양반계층. 아, 이거 두 개를 봐서 당시에 신분제의 동요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짐작하는 거지. 돈 있으면 목에 힘들어 간다고. 흥보는 놀부에게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매만 맞은 채 쫓겨나고요. 흥보는 환곡, 쌀 빌리러 갔다가 매품팔이 이야기를 듣고 매품팔이 꼬불꼬불 밑줄,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거지. 대신 매 맞는 거야. 병영을 찾아가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뭐 개구리랜다. 제비가 어쩌고 저쩌고. 됐어. 밑으로 내려오자. 에헴.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쌀 좀 빌려주시지.
그랬더니 관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빌리는 거 말고 내가 돈 벌 거리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유, 씨, 돈 주면 고맙지. 여기 우리 군수가 잘못해서 매를 대신 맞아야 되는데 한 대에 5냥, 딱 6대만 맞고 오면 돼. 차비로 단량 더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매 맞으러 가면서 차비는 무슨 그 단량 차비를 돈으로 줘 라고 해서 5냥을 일단 선금으로 먼저 받았어. 흥보가 맞삭으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차비 정도 돼요. 차비로 돈 단량을 받고 얼씨구나 즐겁도다 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신나지. 왜? 간만에 가장으로서 돈 벌었으니까. 애기 어멈 개 있는가? 문을 열고 이것을 보시오. 어때? 돈 벌어 왔다고 당당하죠? 큰 소리 치고 있지. 대장부 한 걸음에 30냥이 들어간다. 내가 30냥 벌어왔다. 에헴. 와서 나를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또 어떤 식으로 보면, 야, 남편이 돈 벌어왔는데 마누라 와가지고 빨리 마중 나와야지. 집 앞에서 차렷 인사해. 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들. 왠지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보 아내가 하는 말이 어머 이 돈은 웬 돈이고 30냥은 도대체 무슨 돈이에요 남편. 흥보가 이르는 말이 어허 천기누설이라 앞으로 세우면 이루어질 일이 없으니 입조시며 그 돈으로 일단 양식을 팔아서 배불리 질끔 먹고 라고 하면서 평소에는 어떻게 굶어왔었단 이야기인 거지. 평소에 배부르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돈 생겼어. 그러면은 뭐 게임 아이템이나 살까? 스킨이나 바꿀까? 이런 생각 하겠지. 근데 일단 돈 벌면서 밥이나 먼저 먹고 평소에 밥 잘 못 먹었단 얘기죠. 흥보의 아내의 말이 먹으니 좋기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났소? 궁금. 그래서 흥보가 사실대로 얘기해주죠. 본읍의 좌수 대신에 병영 가서 곤장을 맡기로 30냥 결단하고 체크. 당대 지배계층의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줄일까요? 얘네들 뭐라고 해? 매품팔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거죠. 돈 있으면 매도 안 맞고 벌도 안 맞아. 이런 거지. 30냥에 결단하고 마싹 차비로 돈 단량 받아왔네. 그랬더니 흥보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어떻게 너무 당황하고 놀란 거지. 우리 남편이 매 맞고 돈 벌어 온다라고 하는데 얼씨구 할 마누라는 없을 거잖아요. 야 어디 가서 매라도 맞고 돈 벌어와 이러면은 아이씨 부부관계는 이미 끝나 있는 건데. 그놈의 최상도 모르고 병영에 올라갔다가 지금 평소에 못 먹어서 비실비실한 저 모습 저 고래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이 됩니다. 영혼이 됩니다. 당신 매 맞고 죽을 거예요. 아 제발 가지 마오라면서 남편을 만류하고 있고요. 남편을 걱정하고 있지. 그랬더니 흥보가 이르는 말이 볼기에도 구실, 볼기도 하는 일이 있어. 엉덩이에도 역할이 있지. 볼기가 구실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볼기가 하는 일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자, 쿵짝. 볼기의 구실을 들어보소. 옆에 북치는 아저씨가 박자 넣어줬을 거예요. 볼기의 구실에 대한 장황한 사설이 이어질 것이다.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판소리 소설이 나타나는 부분.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뭔데요? 앞에 관중들, 관객들 앉혀놓고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 관객 앞에서 연행되었었던 영행이 아니라 연행 플레이 되었었던 그러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이 몸이 정승이 되어 평교자 좋은 의자에 앉아볼까? 그럴 일 없지. 육판서를 해서 초헌 위에 앉아볼까? 그럴 일 없지. 사복시 말 관리를 하는 그 관리가 되었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볼까? 그럴 일 없지. 내 엉덩이로는 평교자
초헌 위에 임금 타는 말에 앉을 일이 없어 내 엉덩이는. 다음 페이지. 팔도 감사를 하여서 선화당에 앉아볼까? 그럴 일 없어. 각 읍에 수령을 해서 좋은 가마에 앉아볼까? 내 팔자에 무슨 가마야? 가마 앉을 일 없지. 없어. 좌수별감하여 향사당에 좋은 데에 앉아볼까? 그럴 일 없어. 이방 호장에서 작청 좋은 자리에 앉아볼까? 이방 호방만큼 좋은 자리에도 못 앉아. 그럴 일 없어. 소리에 명창이 되어서 초대받아서 크고 넓은 집에 양반 앞에 앉아볼까? 그럴 일도 없지. 풍류 호걸이 돼서 기생집에 앉아볼까? 그럴 일 없지. 서울에 이름난 기생이 되어 가마 안에 앉아볼까? 그럴 일도 없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담마에 말 타고 앉아있을까? 그럴 일 없지. 라고 하면서 A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어때요? 유사한 상황을 열거하죠. 유사한 상황 열거. 유사한 오늘 왜 이렇게 오타야? 유사한 상황을 열거하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각급 수령하여 좋은 가마에 앉아볼까? 좌수 별감하여 향사방에 앉아볼까? 이방 호장하여 작청 좋은 자리에 앉아볼까?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음보 율격을 지닙니다. 아, 사음보 운문체. 아, 운문체. 맞아. 판소리에서 왔다라고 했었지. 판소리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엉덩이는 좋은데 앉는데 쓸 일이 없어. 그러면 쓸데없는 이내 볼기 놀려서 무엇한다라는 말인가? 놀지 말고 매품이라도 팔아먹세 라면서 내 엉덩이는 그래도 매품 파는 데 써서 돈 벌어올 수 있어 라면서 철모르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들떨어져서 들떨어졌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요하다 그랬죠? 별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정착되었습니다. 많은 이본, 다른 버전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버전에는 없는 게 충청도 버전에는 있고, 강원도 버전에서는 요만큼인데 경상도 버전에서 이만큼 늘어나 있고, 이런 거지. 중요한 말이죠. 사사조 사음보 연속체가 나타납니다. 양반 평민이 모두 향유하는 문학으로 양반과 평민의 언어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체크해야겠죠. 양반들이 쓰는 한자어, 평민계층이 쓰는 비속어까지 전부 다 두루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말도 중요하죠. 특정 장면을 극대화해서 재미있는 장면은 확 늘려놔. 서술자가 직접 사건이나 상황에 개입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머,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뭐라고 쓰시면 돼? 서술자의 개입. 혹은 또 다른 말로도 쓰죠? 뭐라고?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요런 부분 나오면은 편논 그냥 요렇게만 줄여서 쓸 거예요. 밑으로 나타납시다. 세상이. 얘도 중요한 부분이죠. 빨간색 별표. 작품에 나타나 있는 조선 후기 사회상. 돈으로 죄를 대신하는 물질주의적 가치. 매품마저 팔아야 하는 가난한 평민들.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는 부패한 사회상. 흥보 양반이거든요. 양반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양반이지만 가난했던 사람들 혹시 뭐 아는 사람 있어요? 허생전에 허생이잖아. 그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아우, 내 엉덩이로는 좋은데 앉을 일이 없어서 그냥 나 매나 맞고 매 맞고 돈 벌어 올게 라고 하죠. 그랬는데 난리 났네. 이 철없는 흥보의 자식놈들. 흥보 자식들이 벌떼같이 나앉으며 흥보 자식들 일단 미리 써놓을까요? 아유, 철없는 것들. 철이 없어? 아버지, 돈 벌어 오신다고 선물 좀 사주시죠.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큼직하군요. 아버지 큰 돈 벌어 오신다고요. 아버지 병영 가신다고 하니 나 오동철병 하나 사다 주세요. 오동나무로 만든 병 하나 사달래. 흥보가 이르는 말이 고의를 벗은 놈이 야 옷도 없는 놈이 그것을 어디다 찰라고? 필요하지도 않고 있어도 쓸 수 없는 그 물건 어디다 살라고? 아유 아버지 걱정 마시고요. 귀밑머리 여기 요렇게 이어가지고 머리로 묶어서라도 하고 다닐 거예요. 생갈비를 뚫고라도 차고 다닐 테니 여기에다가 살에다가 구멍 뚫어서 끝내가지고 묶어서라도 다닐 테니까 이따 아버지 좀 사줘. 사다 주시기만 해요. 또 한 놈이 나서서며 무슨 말하고 있어? 매 맞아서 돈 벌어 온다는데 아들한테는 매 맞는다라는 얘기는 안 드렸나 봐. 오동철병 하나 사다 주세요. 쓸데없는 거 사다 달래. 아유 철없는 자식. 이때 큰 아들이 나앉으며 동생들을 꾸짖는데 어머 큰 아들은 좀 제정신인가?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매 맞아서 돈 벌어 오는데 쓸데없는 거 사달라고 하지 말고 말이야 임마 네가 대신 맞으러 간다 그딴 소리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물 칠 듯 꾸짖어서 에라이 심한 놈들 이런 후레 자식 같은 놈들 못 배운 놈의 자식들 아버지 그렇지 않소? 나는 아버지한테 담비 가죽의 탕평채에 모초이 하나 사다 주시고요. 한 포단 허리띠 만들어 주시고 비단 주머니 당팔사 끈 꿰어서 사주시고요. 쇠거울 돌거울 넣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것저것 사다 주세요. 근데 사달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고 전부 다 장식품 사치품들이야. 생필품이 아니라 동생들을 꾸짖은 뒤 불필요한 물건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해악성. 따지면 큰아들이 제일 철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사달라는 물건들이 사치품이고 생필품이 아니라고. 사치품이고 생필품이 아니야. 전부 다 따지면 쓸데없는 물건들이라는 거지. 제일 철없어요. 해악성. 흥보가 하는 말이 아이쿠 네가 아무것도 안 찾을 듯 하더니 단계를 높여 말하는구나. 네가 제일 심한 놈이구나.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 돈 나오는 걸로 아는 놈들이로구나 라면서 철없는 자식들에 대한 탄식. 야 아버지 돈이 뭐 무슨 현금 지급기인 줄 알아 임마? 이렇게 흥보가 말하는 말이 애기어머 그리 하시오. 그냥 매 맞고 돈 벌어 올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쉬 다녀옴세 하면서 병영단식을 내려할 때 매 맞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걱정이 이제서야 되는 거지. 탄식하면서 내려간다. 아프다고는 하던데 얼마나 아플까? 걱정. 김훈이 써놓은 칼의 노래라는 거 보면은 저기 이순신 장군이 볼기 곤장 맞고 주문 고문당하고 할 때 너무 세상을 끝내고 싶어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그런 생각 하셨다고. 이순신 장군도 그런 생각하는데 평소에 못 먹고 자란 얘가 맞는다? 죽는다는 얘기지. 도로는 끝이 없는데 아이쿠야 갈 길은 먼데 병영의 성중은 어디인가 언제 도착할까? 조자룡이 강을 넘고 타던 청총마 좋은 말이 있으면 이제 잠깐 갈 텐데 말 타면 금방 갈 텐데 오늘 거기까지 가는 일이 고생스러우니 조그마한 내 다리로 오늘 가다 어디에서 자고 내일 가다 어디에서 잘까? 와 엄청 멀리 있나 보네. 하루 이틀 만에 갈 거리가 아닌가 본데 제갈공명이 쓰던 축지법을 배웠으면 이제 갈 수 있겠지만 몇 밤을 자고 가잔 말인가. 아이쿠야 거기 매 맞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너무 멀구나.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여러 날 걸렸네. 여러 날 만에 병영에 도착하니 선금 받고 사실은 이렇게 미적거리면 안 되기는 하는데 병영문에 도착했더니 병영 영문이 엄숙하다. 병영의 권위적인 분위기. 흥보가 털레털레 걸어가서 병영 문 앞에 도착했는데 마치 이런 느낌? 병영 문이 엄청 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관리 애들도 엄청 등치가 커 보이고 너무너무 무섭고 험상궂게 생겼어. 나 너무 초라하고 작은 것처럼 느껴져. 권위가 느껴지는 거지, 건물 자체에서. 쳐다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 내려다 보이니 여기 위에 깃발이 펄럭펄럭 하고 있어. 순시하는 깃발이로다. 도군내의 칠해 보소, 칠해 보소, 뭐뭐 하는 거 보시오. 바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판소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산짐승 털벙거지에 남일광단 안에 받쳐 쓰고 갓근고리 밀화 귀를 따은 궁초로 만든 작근을 세고 어쩌고 저쩌고 둘러매고 떡 붙이고 됐어. 다 필요 없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군례라고 해서 군대에서 죄인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의 옷차림을 보니 요래요래 있구나. 도군례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에 생김새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엄숙해요. 왠지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매 맞는데 내가 맞아도 저 사람한테 매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세 보이겠어. 흥보 앞에서 썩 나서며 얘라 이놈 거기에 앉거라. 흥보가 속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아, 나 오늘 매 대신 맞으러 왔다가 맞아 죽는구나. 문간에 들어가는데 어머 어떤 사람들이 4, 5인이 앉아있는데 흥보가 들어가면서 어허 안녕하시오 인사를 했더니 마오 됐어 이렇게 영 안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들어가서 여기 방 구석탱이 같은 데서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여러 명이 앉아 있어. 이제 얘네들 다 대신 매 맞으러 온 사람들인 거지. 거기는 뉘시오. 뭐 어차피 같이 매 맞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서로 인사나 합시다.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 흥보를 모르시오. 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흥보요. 그랬더니 한 놈이 나서면서 장자 야 흥보 너 나한테 비하면 엄청 부자인데 부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밑에 이야기하는 솔봉 애비가 말하기를 나 너보다 더 가난하다. 나한테 비하면 너 부자인데 흥보가 가슴이 끔찍해서 깜짝 놀랐지. 왜 놀랬을까? 이러다가 매품마저 못 팔까봐 매품마저 못 팔까봐 잠깐 쫄았어. 그렇게 묻는 그대는 여기에 무엇하러 왔소? 나는 평안도 사방동 동팔풍촌서 사는 솔봉애비요. 솔봉애비 나 몰라? 엄청나 유명한데 뭐로 유명해? 25대의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소 이야기를 하죠. 이 시절이면은 조선 후기니까 대충 20살이면은 애 낳을 때니까 한 세대면은 한 20년이야. 지금은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20년, 25, 20 얼마야? 25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계산이 안 되냐? 25 곱하기 20대 하면은 2, 50, 2는 4 500년째 가난해? 이거지. 정말 수치스럽다. 이거를 써서 계산. 와, 500년째 가난한 나 몰라? 또 한 놈이 나타나며 이름이 김딱직시 나는 경상도 문경 땅의 제일 가난으로 너 25대 나는 46대째 호적 없이 남의 방에서 겹방살이로 살아오는 김딱지기요. 너네 나 몰라? 나 조선팔도에서 제일 가난한데? 또 한 놈이 나오면서 말하기를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함세. 저분은 언제 나왔소? 아, 이 말 체크. 나온 지가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동틀 때 왔소 라면서 매 맞으려고 일찍 왔소. 매 맞으려고 이렇게까지 서두를 일이야? 오픈런 할 이야기인가? 아닌 거지. 그만큼 매를 맞는 것조차 간절해.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했었단 얘기인 거지. 한 놈이 와서 나 앉으며 아이고 나는 여기에 온 지가 10여일이요. 나 열을 넘었어.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본 내 아들놈 없어. 난 열흘 전에 왔는데 나는 맞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흥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매 맞으려면 이거 적어도 보름 한 달은 기다려야 돼. 매 맞기도 쉽지가 않구만. 흥보의 매품팔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요, 자식들은 철없이 물건 요구하고요. 흥보의 아내는 남편 그러면 안 돼. 안타깝지. 대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더라라고 확인. 다음 페이지. 흥보가 하는 말이 그럼 그리 하지 말고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서로 가난을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감세 매맞는 걸로 합시다. 가난이라는 게 자랑할 일이야? 반어죠.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은 가난이 어떠하오? 너 어느 정도로 가난한지 얘기해. 자, 내 가난 잘 들어보시오.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들어갈 곳이 작은 곳이 없어. 달리는 벼룩도 쪼그려 앉을 데가 없고 삼순구식 30일 동안 9끼 먹어본 내 아들이 없어. 우리 집 요만해. 우리 아들 30일 동안 9끼도 못 먹었어.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야. 가난하단 얘기죠. 그런데 집이라고 들어가 봐야 벼룩도 쭈그리고 앉을 정도. 솔직히 거짓말이지 과장이죠. 아무리 집이 작아도 사람보단 커야 되는데 벼룩보다 작대. 한 놈이 나한지며 집이라는 게 있어? 좋기 먹고는 살 수 있겠소. 별로 안 가난하구만. 저분 가난 어떠하오? 내 가난 들어보시오. 내 가난이 남이 달라. 2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에 얹은 지가 8년이론데 주방에 밥그릇이 있어. 얹혀놓고 그 밥그릇 써본 지 8년 됐어.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부엌에는 노랑쥐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톳이 서서 종기 터뜨리고 누운 지가 석 달이 되었어. 우리 집엔 방바닥에 흘려놓은 쌀 한 톨도 없어서 쥐새끼가 우리 집에서 뭐 집어먹을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다리에 병이 생겼어. 그 정도로 가난해. 좌우를 들어보시니 내 신세가 어떠하시오? 내가 앞에 얘기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지. 그랬더니 김딱직 씨가 썩 나앉으며 나한테 비하면 당신은 참으로 장자, 부자구만. 김딱직 씨, 내 가난을 들어보시오. 조그마한 한 칸 초막에 발 뻗을 길이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내가 둘이 앉고 누워 있으면 내 상투는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고 방이야. 방에 누우면 내 머리의 상투는 밖으로 삐져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 궁둥이를 보이니 우리 아내가 누우면 엉덩이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동네에서 숨바꼭질 하는 아이들이 얼라들이 이렇게 밑으로 밖에서 우리 집 밖으로 지나가면서 요 엉덩이를 찰싹 치는 소리가 4월 8일 관등다는 소리 같고 집에 연기가 나지 않은지 밥해 먹은 지 3년이 되었소.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가 어떠시오? 나 이런 집에 살면서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해 먹은 적이 없어. 나보다 가난해? 나와봐. 내 신세 어쩌하시오? 아무 목득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니 했더니 빨간색 표시. 이놈이 아주 거기에서 개정을 먹더라. 거기에서 짱 먹었어. 걔가 제일 가난한 놈이 되었다.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 근데 흥보는 생각해. 내가 쟤보다는 가난한 것 같지는 않은데. 흥보가 생각하니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돌아올 줄 몰라서 에휴 동무님들 내 매품 팔아서 잘 가지고 가시오. 나는 들어가오. 흥보는 생각하지. 야, 나보다 가난한 애들이 있구나. 가난한 순서대로 하면은 나는 매맞을 일이 없겠네. 나까지 차례가 안 와. 포기하고 집으로 갑니다. 흥보가 집 나섰을 때 흥보 아내는 어땠을까? 안절부절 하지. 이 남편 내가 생각했을 때 한 대만 맞아도 지금 피통하면서 죽을 것 같은데
하직하고 돌아오며 탄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흥보 아내의 거동 보소 궁짝 여기도 빨간색 서술자의 개입. 왈칵 달려들어서 흥보의 소매를 검쳐잡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서럽게 울면서 우리 남편 매맞고 왔어.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내게 할 땐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며 생기는 대로 살고 먹고 살지 끊어. 남 대신으로 맞을까? 남 대신 매품팔이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아이고 아이고 서름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확실히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걱정하는 거는 맞아.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없고 대책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서럽게 우니 흥보가 이르는 말이 위로해 줄 거야. 애기 어머 울지 마소 애기 어머 울지 마소 라면서 어머 요 대사만큼은 반복이 들어가 있고요. 왠지 사음보로 느껴지는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지. 영문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 있고 내 가난은 거기에 비교하니까 나는 부자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매도 못 맞고 그냥 왔어. 그랬더니 흥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얼씨구나 즐겁도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남편 매 맞는 것보단 낫더라 이거야. 우리 낭군 병영 내려갔다 매 안이 맞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가 있을까 얼씨구 신난다.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었다. 배고픔을 생각하여 음식 노래를 불러보자.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음식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못해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으면 다이어트 하면서 음식 보면 환장하는데 이 음식 생각이라도 해야 돼. 그만큼 가난한 처지로 인한 슬픔을 극대화해주고 있다. 무슨 밥이 좋은가? 보리밥이 좋지. 그럼 무슨 국이 좋던가? 비지국이 좋지.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은 게장국에 장을 좀 풀고 늙은 호박을 싸다 넣고 숭늉에다가는 고춧가루 많이 치고 들기름도 많이 쳐서 사곰은 괴곰이 먹을만 하고 옆에 단어 뜻 볼게요. 사곰은 괴곰이 먹을만 하고 고기나 생선을 푹 삶은 국 곰의 하나인 사곰은 괴곰 먹을만 하다라는 뜻. 곰은 달달하니 고기랑 생선 넣고 끓이면 먹을만 하고 이만큼 시장할 때에는 들깨 깻묵을 두어서 둘레쯤 먹고 찬물 대사발쯤 먹으면 든든하거든 이라고. 음식 얘기를 하고 요거 먹으면 든든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딱 땡기는 음식들이 있지도 않아. 이것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지. 고춧가루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임진왜란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임진왜란 때 고추 처음 들어왔거든. 이렇게 말을 할 때 흥보 아내가 우는 말이 아이고 우정 가장 애중한 자식 배 골리고 내 못 입히는 내 서러움을 의논하건대 어머 지금 흥보 아내는 서러워. 왜 서러워? 자식들 굶겨서 서러워. 내가 못 먹어서 서러운 게 아니라 확실히 모성애가 있어. 피눈물이 반죽이 되면 아황여영 서름이요 흥곡가를 지어내던 왕소군의 서름이요 장신궁중 꽃이 피니 반첩여의 서름이요 옥으로 장식한 장마 속에 죽으니 우미인의 서름이요 목을 잘 절사하니 열려 서름이요 라고 해서 끊어놓고 여기 체크. 아황여형 왕소군 반첩여 우미인 하시연령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구냐? 서러움을 당하고 죽은 중국 고사 속 인물 중국 사람들인 거거든. 억울하게 서러움 속에 죽었어요 라는 인물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역사적으로 보면 책에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는 하던데 흥보 아내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내가 제일 서럽고 억울해.
만경창파 넓은 물을 말말이 다 되인들 끝끝이 이내 서러움 어디다 하소연할꼬 이 세상에서 나의 서러움이 제일 커. 나의 서러움은 어떤 서러움이야? 자식들 배에 골리고 못 입히는 서러움. 이것보다 더 큰 서러움이 있겠는가? 흥보 역시 슬퍼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물 가랑비를 흩뿌리며 목이 막혀서 기절을 하다가 다시 살아나 들릴 듯 말 듯한 말로 겨우 소리를 내어서 가는 목소리로 처량하면서 이르는 말이 체크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안 하면 장래에 한때 좋은 때를 볼 것이니 서러워 말고 잘 살아보세. 라며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밑줄 나중에 우리 이렇게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야를 암시하는 거. 여보 마누라 우리 이렇게 가난하지만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짓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복 받을 테니까 조금만 힘내고 견뎌봅시다 마누라. 부부가 앉아서 탄식할 때 청사는 높이 솟아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게 피어있고 접동 두견색 꾀꼬리 때를 찾아서 슬피 운이 끊어놓은 부분 요 앞에까지 배경을 묘사해 주고요. 빨간색으로 체크. 이러한 상황에서 네 안이 슬퍼하리.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들.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들은 확인을 꼭 해 놓으셔야 한다. 밑으로 내려가서 276페이지는 어떻게 해요? 매품 팔러 온 사람들끼리 서로 앉아서 내가 더 가난해, 내가 더 가난해, 내가 더 가난해, 가난 자랑하고 있죠? 가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해도 이 정도로 가난하면 이미 굶어 죽어 있어. 가난한 상황을 과장해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웃음을 유발하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있었을 거라고 평민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 놓으셔야 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우 수고했어.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조금만 힘내면 돼. 흥보가 처한 상황 알죠? 패스. 매품 파는 거에 대해서의 가족들의 반응들. 흥보 자식들은 철없이 물건 살라고 해달라고 하고 흥보의 아내는 남편 안 가면 안 돼 말리고 있고. 다음 3번. 흥보가 결국 매품을 팔지 못한 것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양보했어. 밑에 작품에는 향유된 시대의 상황이 반영됩니다. 첫 번째, 돈으로 죄를 대신할 만큼 물질주의적 가치관. 돈이면 다 해결해줘. 매품을 팔아야 생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 가난했어. 확인. 흥보의 자식이 물건 사달라고 떼쓰는 부분 웃겨. 가난을 자랑하는 부분 솔직히 좀 웃겨. 과장 반복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합니다.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해학이라고 하죠. 해학적인 면모가 나타납니다. 라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작품은 판소리의 흥보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다음 구절에 나타난 표현 방식, 여기에서의 나타난 것은 내용 어렵게 생각하지만 볼기구실. 내 엉덩이는 쓸모가 없어서 정승도 못되고 평교자에 앉을 일이 없어 육판서도 못하고 초원 위에 앉아있을 때도 없어 뭐도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있을 때도 없어 내 엉덩이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 볼기 놀려서 무엇을 할까? 그냥 매품이라도 팔아보자. 지금 내 인생 나아질 가능성이 1도 없어. 그러니까 매라도 맞아와야지. 살펴봤더니 여기 이만큼이 다 어떤 내용이 뭐하니 뭐 할 수도 없어 뭐가 돼서 뭐 할 수도 없어 엄청 열거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사한 상황이 나열되어 있다. 들어보소. 청자의 관심을 환기하는 어휘가 있다.
대체적으로 사음보다 판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는군. 밑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화 흥보전의 주제를 살펴봅시다.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세요.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 현실을 비판하고요. 근대적 가치관에 해당되는 빈부의 갈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한번 뻥 터집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또 다른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흥보가 복을 받지. 어떻게? 제비가 물어다 주는 걸로. 근데 그거는 현실로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미 사람들도 알고 있어. 조선 후기의 서민들은 생각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 말 써놓으세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 라고 사람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다라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지. 그럼 사는 재미가 없지 않나? 뭐 어떻게?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보는 거지. 거기가 바로 웃음으로 눈물 닦기, 해악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라고 확인하면 된다. 됐을까요? 일단 정치.